분은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의 나하나 박사님이 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인제대학교 나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태풍에 동반된 고농도 미세먼지 위험성 평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인식은 태풍은 강풍과 호우가 동반되기 때문에 확산과 세정작용으로 인해 대기오염 물질이 완화될 것이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그림은 2018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 뿌라비룸이 한반도에 근접하였을 때의 바람장과 농도장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태풍이 근접해 있던 부산의 풍속은 8.4m/s, PM대는 10%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풍과 비교적 거리가 멀었던 서울은 풍속은 0.3m/s, PM대는 129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그림과 같은 사례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적지 않은 빈도와 낮지 않은 농도로 태풍 영향 기간, 태풍 영향 이전과 태풍 영향 시기, 그리고 태풍 영향 이후에 고농도 PM10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국내 연구 동향입니다. 일반적인 인식과 같은 태풍 영향 시기에 대기질이 좋을 것으로 추측하는 다수의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태풍 통과 후 미세먼지 농도 급상승, 그리고 태풍 영향 이전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 태풍 영향 시기 오존의 증가 사례를 분석하며 기존 인식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나 수행된 연구들은 태풍 한두 개에 대한 사례 분석이라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국외 연구 동향입니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외에서는 다수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태풍 시기 대기오염 물질의 고농도 사례에 대한 분석을 넘어 메커니즘을 연구하였습니다. 태풍 상륙 이전의 약한 바람과 하강 기류로 인한 오염 물질의 축적, 그리고 태풍의 위치와 지리적 조건에 의한 바람 수령, 인근 지역으로부터의 장거리 수송 등과 같은 메커니즘 연구로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논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홍콩에서 태풍의 강도를 분류하는 시그널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 시그널 1은 태풍의 중심이 홍콩으로부터 약 800km 이내 태풍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해상 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시그널 1인 태풍일 때 홍콩에서는 중국 본토에서 불어오는 유해 오염 물질의 형태가 강한 바람이나 비보다 더 큰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시그널 1의 태풍은 오염 물질의 유입을 17에서 46% 증가시킨다고 연구 결과가 있고, 이를 실제 현업 예보에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태풍이 내습하였을 때 대기질이 개선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태풍의 영향 시기를 태풍 영향 시기로 정의하였고, 국외 다수의 연구들에서 태풍으로 인한 종간장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영향 시기 전후의 3일을 태풍 영향 이전 그리고 태풍 영향 이후로 분류하여 태풍 영향 이전, 태풍 영향 시기, 태풍 영향 이후 이 세 가지 기간을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대기 중에 PM10과 PM2.5의 농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에 관련된 방제 역할이 비교적 안일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평소보다 과연 더 안일한 태풍 영향 시기에 본 연구에서 초점 맞추어 2019년에서 2021년을 대상으로 3년간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 3년간 한반도 영향을 미친 태풍은 총 14개입니다. 본 연구 연구 방법입니다. 영향 예보의 관점에서 위험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재요인과 취약 요인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 PM10의 위험도를 산정하기 위하여 재요인으로 고농도 PM10의 발생 확률과 고농도 PM10 사례가 발생한다면 그때의 PM10 농도를 고려하였고, 취약 요인으로는 행정구역별 고농도 발생 비율, 그리고 취약계층의 인구수를 고려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고농도는 미세먼지 예보 등급이 나쁨 이상인 81 이상을 정의하여 분류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위험도를 산정하기 위한 제요인인 고농도 PM10의 발생 비율,
PM10 사례의 PM10 농도를 산정하기 위하여 시공간적 고해상도의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시백 모델링을 활용하였습니다. 시백 모델링에 대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취약 요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행정구역별 고농도 발생 비율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에어코리아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2001년부터 2021년을 대상으로 17개 광역시도 단위의 태풍 영향 이전, 태풍 영향 시기, 태풍 영향 이후의 고농도 발생 비율을 산정하여 지역 취약성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려된 7대 대도시의 고농도 발생 비율입니다. 태풍 영향 이전, 태풍 영향 시기, 그리고 태풍 영향 이후에 대한 7대 대도시의 고농도 발생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과 대구, 인천은 태풍 영향 이전에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부산과 대전, 울산, 광주는 태풍 영향 이후의 고농도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태풍 영향 시기 고농도 발생 비율이 평균적으로 4.6%로 일반적인 일식과는 달리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정기간과 비교해 보면 이 정기간은 태풍 영향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들에 대한 PM10 농도의 나쁨 수준 이상의 비율이고 이 9.2%는 태풍 영향 기간, 태풍 영향 이전, 그리고 태풍 영향 시기, 태풍 영향 이후의 고농도 발생 비율입니다.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한반도 7대 대도시의 태풍 영향 시기에 고농도 발생이 다른 기간과 유사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 요인의 미세먼지에 대한 취약 인구에 대한 소개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에서 정의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취약 계층인 아동과 어르신을 고려하였고 통계청의 인구 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산정된 광역시도별 미세먼지에 대한 취약 인구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위험도 산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오염도와 노출 인구를 표준화한 상대적 취약도를 활용한 공식을 개발한 이 보고서를 활용하여 AQI 지수를 산정하였는데 이 AQI 지수에는 본 연구에서 제 요인인 고농도 PM10 발생 비율, 그리고 취약 요인인 행정구역별 고농도 발생 비율, 그리고 취약 인구수를 활용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태풍 14개, 최근 3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 14개에 대한 전체 분석 결과입니다. 태풍 영향 이전, 태풍 영향 시기, 그리고 태풍 영향 이후의 PM10 농도를 나타낸 표입니다. 평균 농도를 살펴보시면 6.9에서 최대 27.8로 일반적인 인식과 유사하게 비교적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 농도를 살펴보시면 175.2에서 260.3으로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비교적 높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태풍 영향 이전에 대한 태풍별 AQI 지수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 태풍 영향 이전에는 태풍 미탁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태풍 미탁은 실제로 태풍의 영향 이전에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충남 등 중서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나타났던 사례로 가장 높은 것을 AQI 지수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QI 지수 분포를 살펴보시면 수도권에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강원도 그리고 경기 북부 일부 지역들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AQI 지수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전라도 한평에서 가장 강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태풍 영향 시기의 AQI 결과입니다. 비교적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AQI 지수의 분포를 살펴보시면 전체적으로 마찬가지로 작은 위험 지수를 보이고 전라도 한평 지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었고 이 AQI 지수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시면 지역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었고 전라도 일부 지역들에서는 높은 추세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태풍 영향 이후의 AQI 지수 결과입니다. 태풍 영향 이전과 태풍 영향 시기와 비교하여 비교적 높은 AQI 지수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태풍의 영향 시기 강풍과 호우로 인해 대기질이 청정해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QI 지수의 분표입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서 높은 값을 나타냈고 주로 한반도를 기준으로 우측에 위치한 지역들에서 태풍 영향 이후에 대기오염 위험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변화 추세를 살펴보시면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서울특별시 일부 지역들에서 강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태풍에 동반된 PM10의 위험도를 평가한 AQI 지수는 이렇게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발생하였을 때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두 개의 도시, 서울과 부산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한반도 규모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많이 나타났으나 앞에 보시는 광역 규모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AQI 지수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았을 때 태풍 영향 시기에 대기오염 위험 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선 결과들을 통해 일반적인 인식인 태풍 영향 기간, 강수와 강풍으로 인한 청정한 대기질이 나타낼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 이에 다수의 외국 선행 연구들에서는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주로 역계적 분석을 활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하이스프링 군집 분석을 활용하여 고농도 살해의 원인 규명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하이스프링 역계적 군집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고, 태풍 영향 이전, 그리고 태풍 영향 시기, 그리고 태풍 영향 이후에 대한 결과입니다. 태풍 영향 이전, 태풍 영향 시기, 그리고 태풍 영향 이후 서울 지역의 고농도 PM10 사례에 대한 기류 분포와 군집의 비율, 특성, 그리고 각 군집별 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례 분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인 규명의 연구로는 다소 부족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관련된 다수의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연구의 요약입니다. 태풍이 가지는 대기 환경에서의 긍정적 효과인 원활한 대기질의 개선이 일반화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실제 태풍 영향 시기에 대해서 대기 환경에 있어서 부정적 효과인 고농도 대기오염의 발생 가능성이 나타난 연구입니다. 또한 PM10에 대한 재해 요인과 취약 요인을 고려한 위험 지수를 산출하여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영향 예보 기반의 정보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태풍 영향 이전, 태풍 영향 시기, 태풍 영향 이후 고농도가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역계적 분석을 수행하고 그 기원이 다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연구 기간이 짧았고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기간을 연장한 분석을 통해 원인 파악과 실제 예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연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이 올 경우 위험성이 사전에 파악되어 대응할 수 있는 강풍과 호우 같은 경우는 피해를 저감할 수 있으나 위험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사전에 대응을 하지 못하는 고농도 PM10의 경우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연구는 이의 위험성을 소개하고 경각심을 부여하는 연구입니다. 연구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 발표에 대한 질문 있으면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태풍이 지나가면 공기가 깨끗해진다.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활하면서 이제 느껴왔던 내용인데, 의외로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도 미세먼지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색다른 연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제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먼지 농도가 높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통상적으로 이제 최근에도 미세먼지, 올해 같은 경우 미세먼지 영향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미세먼지 영향은 결국 이제 산업 활동이라든지 이동 오염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기류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배적인 어떤 영향을 받는 상황,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들은 이제 코로나 현상 때문에 산업 활동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생산 활동이 저하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덜 되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요새도 보더라도 어느 날은 미세먼지가 많고 어느 날은 미세먼지가 갑자기 이제 늘어나는 상황들을 이제 목격을 했을 거예요. 이제 그렇다라고 보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기류 영향이나 산업 활동보다도 어떤 대기 혼합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기가 정체가 되느냐, 뭐 확산이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어떤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미세먼지 거동에 대해서 여기에서 혹시 뭐 대기 혼합고 쪽하고 관련된 것들은 이쪽에 뭐 어떤 말씀하신 발제 내용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인 건지, 혼합고는 배제하고 이렇게 뭐 데이터를 한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이 연구에서는 제가 설명했듯이 이 위험성 관측 자료와 모델 자료를 기반으로 태풍 영향 시기에도 이런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는 현상을 소개하고 그 위험성을 소개하고자 했던 거고, 지금 원인 규명을 위해서 하이스프릿 모델, 연계적 모델도 시도했고 다양한 여러 분석들을 통해서 지금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공동연구자 정식입니다. 좋은 말씀 주셨고요. 발표에서 내내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태풍 기간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대기질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개선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조심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조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아까 자료에 보셨지만은 태풍 기간이 아닌 1년 365일 태풍 기간을 뺀 나머지 302일간의 기간을 봤을 때 대기질 나쁨이라고 하는 것이 9.4% 비율로 나타나는데, 태풍 영향 기간만 뽑아놓고 보면 거의 비슷한 비율로 9.2% 나타난다는 것은 태풍 영향 기간이라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맥을 잡고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왜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발표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건 뭐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거죠.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어떤 사례였더라, 저 앞에 부산에서 낮게 나타나고 서울에서 높게 나타난 것처럼 실제 태풍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는 우리 한반도가 전체가 영향 기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태풍의 경로가 지금과 같이 대한해협을 지나갈 때 실질적으로 강한 바람과 비가 많이 내리고 하는 지역은 한 남부, 중부 정도까지고, 그 외의 지역은 그렇게 큰 바람이라든지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계신 분들도,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저러한 태풍이 지나갈 때 온 방송에서 태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서울도 굉장히 뭔가가 바람이 많이 불 것 같고, 또 그러니까 뭐 대기질도 낮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가 태풍의 영향권 들어갔구나, 그래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보면 실제 기류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해봤을 때 태풍의 바람이라든지 영향권에서 벗어난 지역은 바람도 약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지역적인 뭐 수림 현상도 생기고, 금방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바람이 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비가 안 오고 해가지고 이 경우에는 기온 상승에 의해서 혼합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대기질에 평상시와 같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자, 더욱더 대비하고 있지 않으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발표에서는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주식회사 EILM의 김피스라고 합니다. 일단은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인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는 좀 한 가지 확인해보고 싶은 게, 아까 지금 그 해당 기간 동안 14개의 태풍이 지금 한반도 지역을 지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AQI 지수를 이렇게 쭉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혹시 태풍의 강도나 경로 이런 게 조금 더 같이 가미가 되면 조금 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코멘트 하나를 드리고 싶고, 이건 제 질문인데요. 보통 보면 앞서도 이렇게 뭐 코멘트 다 해주셨지만, 이게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이유가 혹시나 태풍이 가지고 온 해엄 입자의 영향이 한반도 내륙 지방에서 이제 뭐 세컨더리 PM으로 발생 좀 반응하는
그런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 혹시 뭐 성분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향후에 후속 연구로 진행이 되시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측정소에서 기존의 PM에 대한 성분 분석이 있을 거고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성분 분석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고농도 발생에 대한 부분은 해양 입자에 대한 영향도가 좀 더 높아지는 것 같다라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혹시 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원인 규명 후에 그런 것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좋은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코멘트도 상당히 좋다고 나름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외에 다른 질문 있으면 하나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하나 박사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발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여수 광양항 예인성 배출량